새벽녘 가축들은 비명을 지르고 땅바닥에는 피의 흔적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보이는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화이트 리지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미국에 있던 제 집을 떠나 북부 캐나다에서 야생동물을 연구하기 위해 먼 길을 왔어요. 이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숲과 두꺼운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날씨는 정말 추웠지만 공기에는 이상한 마법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흰색으로 덮여 있고 그 고요함이 마치 비밀 같다고 느껴지는 곳을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화이트 리지였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도착했어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살짝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요.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눈은 마치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반짝이는 들판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 땅에 들개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결심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귀 기울이면 배울 점을 전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을 걸어 다니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시면서도 동시에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한 농부께서 이웃과 함께 최근 가축들에게 일어난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들개들은 우리가 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 마을 사람들은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속삭이시기도 했어요. 그분들께서는 우리 방식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제 생각들이 여기에는 맞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었어요. 저 역시 한때 한국에 관한 전통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법이 이런 곳에선 너무 구식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고요한 거리와 걱정에 찬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충실하고 용감하며 진심이 담긴 동물들이라고 들었었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과 동물을 깊이 존중하신다고도 들었어요. 천천히 저는 그 전통 속에 진짜 지혜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화이트 리지처럼 순수하고 고요한 곳에서는 모든 생각이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저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카페 안은 밖의 차가운 공기에서 벗어나 따뜻함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차를 홀짝이며 밖을 바라보니 눈 속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계셨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워주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답니다. 그 모습은 혹한에 얼어붙은 땅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화이트 리지 사람들은 공동체와 자녀들을 참으로 아끼시며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죠. 그러다가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한 노인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기서 항상 사셨나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노인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 마을이 한때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들개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우리 방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멀리 있는 한국과 같은 먼 나라의 아이디어는 여기에는 쓸모없다고도 들었었죠.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걱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점점 결심이 강해짐을 느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옛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든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며 동시에 한국 야생동물 전통에서 얻은 긍정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창밖에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눈, 떠오르는 해, 그리고 아이들의 희망찬 미소가 모두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언제나 아름다움과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주의 깊게 듣고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얼어붙은 화이트 리지 땅에서는 모든 생각이 소중하고 모든 용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준답니다.
저는 화이트 리지에 처음 도착한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고 차가운 공기가 마치 파도처럼 제 얼굴을 강하게 스쳤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야생동물 생태학자 칼란테 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눈 내리는 마을에 야생동물을 연구하러 오게 되었어요. 눈은 깊게 쌓여 있었고 나무들은 마치 조용한 수호자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제가 마을 중심가로 천천히 걸어갈 때 제 숨결이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라서 참 인상적이었답니다. 화이트 리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들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농부님들과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일부 마을 사람들은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방식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사실 저도 한때 먼 곳,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의 오래된 전통들이 여기에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전통들이 이 차가운 땅에서는 너무 구식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이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그 전통들 속에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창문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눈 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볼은 추위와 행복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혹독한 곳이라도 아름다움과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작고 아늑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갓 구운 빵과 뜨거운 차의 따뜻한 향기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큰 창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 창문 너머로 눈 덮인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근처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한 노인분과 젊은 여성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두 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분들이 자기 집과 마을을 참으로 아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들개들로 인한 최근의 문제에 대해 두 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노인분께서는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방식으로 가축을 보호해왔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 같은 먼 나라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이상한 들개들이 나타나면서 아무것도 통하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후에 젊은 여성분께서 제가 나중에 그분이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이심을 알게 되었는데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용감한 한국 진돗개에 대해 들어봤어요. 그들은 충성심과 힘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거든요. 어쩌면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국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옛 이야기를 약간 무시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 과학이 항상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조용한 마을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위엄을 직접 보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의 불꽃을 느꼈어요. 때로는 옛 전통 속에 현대 방식이 놓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카페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아침 햇살 아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길을 걷다가 몇몇 마을 사람들께 인사를 드리며 미소 짓고 그들의 일상에 대해 부드럽게 여쭤보았어요. 그분들은 들개 문제, 혹한의 겨울, 그리고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옛 전설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모든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화이트 리지와 이곳 사람들과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이곳에서의 제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들개들은 여전히 미스터리였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현대 과학과 옛 지혜를 모두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전 세계의 아이디어, 특히 한국의 아이디어까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제가 빌린 작은 오두막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설렘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분들의 풍부한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소중하며 때로는 옛 전통도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화이트 리지에서의 제 여정이 진정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연과 공동체의 힘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다가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때 제가 무시했던 아이디어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눈 덮인 길과 따뜻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저에게 모험과 배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약속해 주었답니다. 저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 그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밤은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눈이 쏟아질 정도로 많이 내려서 마치 세상이 새하얗게 빈 캔버스처럼 보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깊은 숲속에서 동물의 발자국을 조사했었고 저녁이 되자 화이트 리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외로운 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던 중 제 앞 유리창에 눈이 순식간에 쌓여서 도로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차가 덜컹거리며 멈췄어요.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라고 속삭이며 걱정과 흥분이 뒤섞인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발을 내딛었어요. 눈이 너무 두껍게 내리고 있어서 얼굴에 닿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느껴졌어요. 저는 제 코트를 더욱 꽉 두르고 길가를 따라 걸어가며 이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도움이나 안전한 곳을 찾으려 했어요.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저는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을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작은 외로운 건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빛은 건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눈 속에 있는 작은 형체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혹시 동물일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눈을 조금 닦았어요. 그리하여 눈밭에 누워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그 강아지의 털은 주변의 눈처럼 희고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춥고 힘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작은 불꽃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정하게 얘야, 괜찮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저는 강아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 강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강아지와 즉시 특별한 연결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예전에 들었던 한국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의용감하고 충실하며 진심이 담긴 동물들이라고요. 한때 저는 그런 옛 전통들이 이런 곳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폭풍우 속에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는 천천히 일어나며 털에 묻은 눈을 털어냈어요. 다쳤지만 강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 했어요. 제 마음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요. 저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강아지는 제 품에서 떨었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빨리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제 차로 옮겼어요. 차는 큰 잎이 없는 나무 밑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뒷좌석에 부드럽게 놓고 따뜻한 코트로 감싸주었어요. 강아지가 제게 고개를 들며 보니 눈빛 속에 감사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폭풍우 속을 천천히 운전하면서 눈으로 가득 찬 풍경이 희미한 흰색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순간마다 이 작은 생명이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살아남은 용기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두막에 도착하자 저는 오래된 장작 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강아지를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 안고 난로 옆에 앉았어요. 불꽃이 방을 따뜻하게 채우자 저는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안전해요, 얘야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이 강아지에게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백설은 한국어로 하얀 눈이라는 뜻이에요. 강아지의 아름답고 눈처럼 흰 털을 닮아서요. 그날 밤 저는 난로 옆에서 백설과 꼭 붙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경이로움과 희망을 느꼈어요. 야생동물을 연구하러 이곳에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바로 용감한 작은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백설은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옛 전통 모두의 강인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고요한 눈 내리는 그 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백설을 잘 보살피고 이 뜻밖의 선물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로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외부에서도 말이죠. 해시태그 제사장 들개들과의 전투.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았는데 공기가 전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를 거의 마치기도 전에 학교 운동장 쪽에서 큰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는 재빨리 코트를 챙기고 백설이랑 함께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걸어가면서 사람들 얼굴에 드러난 두려움을 보았어요. 들개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서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 도착하자 저는 텅 빈 운동장을 돌고 있는 들개 무리를 보았어요. 새벽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짖는 소리는 거칠고 사나워 보였어요. 눈 위에 남은 작은 발자국들과 이전 공격의 흔적이 땅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걱정과 결심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타리 근처에 서 있는데 멀리서 아이 한 명이 부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나무 뒤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무서워 보였고 그들의 눈은 들개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모두 저 뒤에 계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비록 제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요. 그러던 중 갑자기 어딘가에서 큰 소리에 맑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왼쪽을 바라보니 백설이 용감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털은 눈처럼 하얗고 눈빛에는 용기가 가득했어요. 단호하고 큰 소리로 짖으면서 백설은 들개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마치 모두를 보호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들개들은 잠시 멈춰 서더니 그들의 공격적인 으르렁거림이 망설임에 짖는 소리로 바뀌었고 저는 백설의 용기에 깜짝 놀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잘했어요, 백설. 이라고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들개들은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바람에 실려 들리는 소리,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아이들은 나무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마크 경찰관께서 다른 마을 사람 몇 분과 함께 도착하셨어요. 상황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시고 안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칼란테,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백설이 들개들 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들개 무리의 우두머리인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내는 큰 들개가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백설은 더 큰 소리로 짖으며 가까이 다가섰어요. 잠시 동안 두 존재가 서로를 응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극적인 대치 상황에 매료되었어요. 그러다 우두머리 들개가 방향을 바꿔 짙은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나머지 들개들도 뒤따라 도망쳤어요. 운동장은 아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부드러운 신음소리 외에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이제 안전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한 아이의 머리를 살짝 두드렸어요. 아이들은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중에 운동장 근처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노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언제나 우리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멀리 있는 한국 같은 나라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오늘 옛 전통에서 나오는 충성과 용기의 힘을 보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에 깊게 들으면서 마치 제게 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저는 한국 전통의 가치를 의심했었는데 백설의 용감한 행동이 그 진정한 가치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남은 아침 동안 그 지역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위로하며 도왔어요. 마크 경찰관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감사를 전해주셨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고마움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비록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곳에서의 제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대 과학과 옛 전통의 지혜를 조화롭게 섞어 모든 아이디어가 오래되었든 새로웠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였어요. 그 자리에 서서 운동장이 서서히 다시 살아나고 들개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저는 굳은 결심을 느꼈어요. 저는 계속해서 들개들을 연구하고 그들 그리고 백설의 용감한 마음에서 배우기로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과 계속 협력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모두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날 저는 용기와 충성이 가장 추운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가장 작은 영웅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들개들이 운동장에서 쫓겨난 후 저희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눈 속에 남은 발자국들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발자국들을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 발자국들은 북쪽 마을 사람들이 조용한 두려움 속에 말하시는 울창한 숲 지역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발자국이 들개들의 숨겨진 소굴로 이어질 것이라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마크 경찰관과 몇 명의 용감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작은 팀을 구성했어요. 백설이 충실하게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어요. 저희는 깊은 눈 덮인 숲속으로 출발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저희의 숨결이 분명히 보였어요. 부드럽고 바스락거리는 눈 위를 걸을 때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자국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발자국들은 크고 여러 마리의 개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간 흔적임이 분명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이 발자국들은 들개들이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집, 즉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희는 함께 걸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걱정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저의 결심은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한국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그 진돗개들이 얼마나 충실하고 날카로운 본능을 지니고 있는지 기억하면서 옛 전통에 담긴 지혜가 이번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 1시간 정도 조심스럽게 산책한 후 저희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그 공터 한가운데에는 빽빽한 덤불과 높은 나무들 뒤에 숨겨진 어두운 입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광산 입구였고 일부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마치 잊혀진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광산은 음산하고 신비로워 보였어요. 저는 팀원들을 향해 여기가 분명 들개들의 소굴이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크 경찰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희는 백설이 앞장서서 조금씩 다가갔어요. 저희가 광산 안으로 들어서자 온도가 더욱 내려갔어요. 저는 손전등을 켰고 그 빛이 어둠을 뚫고 나아갔어요. 벽은 거칠고 고르지 못했으며 저희 발자국 소리가 정적 속에 메아리쳤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어요. 광산 안에서는 들개들이 여기 있었다는 뚜렷한 흔적들을 보았어요. 더 많은 발자국, 바위 틈에 걸린 털 조각들, 그리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작은 더미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이곳은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들개들이 쉬고 어쩌면 새끼들도 키우는 곳이랍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중 광산 깊숙한 곳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모두에게 조용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저희는 천천히 앞으로 살금살금 나아갔어요. 제 손전등 빛이 한 구석에 모여있는 작은 들개 무리를 비추었어요. 그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가운데에서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더 큰 들개, 즉 우두머리가 다른 개들과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우두머리의 눈은 강렬하면서도 슬픔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무리의 짐을 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커졌어요. 저는 속으로 이곳이 그들의 집이군요.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진 채로.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내야겠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광산의 차갑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제 휴대폰으로 세심하게 기록하고 간단한 도면도 그렸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마크 경찰관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들의 습관을 이해한다면 이 동물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들개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할지라도 자연의 한 부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 팀은 광산 입구 근처에 작은 관측 구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어요. 잠시 동안 안전한 거리에서 들개들을 관찰하며 포획이나 이동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로 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광산을 빠져나와 눈 덮인 숲으로 돌아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둡고 신비로운 그 숨겨진 소굴에는 많은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답을 찾아 나갈 것을 약속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설이 제 옆에 함께 있어주니 저는 굳은 희망과 결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때때로 우리가 찾는 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음을 배웠어요. 들개들의 비밀 소굴은 자연이 살아남기 위한 저마다의 방식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아무리 야생적일지라도 그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밝히고 화이트 리지의 사람들과 눈 덮인 땅을 누비며 돌아다니는 들개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결심했어요. 저는 다른 날과는 달리 특별하게 느껴지는 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추위가 누그러져서 그런지 눈 덮인 들판 위로 해님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제 오두막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는 상쾌한 냄새가 나고 하늘은 맑고 깊은 파란색이었어요.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고 부드러운 빛이 눈 위에 반사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화이트 리지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작은 거리를 걸으면서 마을이 변한 것을 보았어요. 지난날의 걱정과 두려움이 서서히 희망과 결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웃분들께서 따뜻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시고 아이들은 벌써 밖에서 자유롭게 놀고 계셨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 속에서 음악처럼 울려 퍼졌어요. 저는 우리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께서 모이신 지역 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는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임이 열려 있었어요. 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앞쪽에는 마크 경찰관께서 계셨고 카페에서 뵌 노인분과 초등학교 교사분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고 계셨어요. 모두가 배우고 아이디어를 나누려는 열망이 느껴졌어요.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한 마을 분께서 들개들이 공격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들과 운동장에서의 무서운 만남부터 광산에서 숨겨진 소굴을 발견하기까지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되새겼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새로운 새벽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었답니다. 잠시 후 마크 경찰관께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두려움을 이해로 이겨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자연과 함께 일하며 그 방식들을 존중했어요.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용기와 그리고 우리의 친구 백설의 도움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신 백설을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강아지의 흰 털은 눈처럼 빛났고 눈빛에는 친절함과 용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백설이 들개들에게 짖어 아이들을 보호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 감사해요, 백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라고 외치자 회가 나는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고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저는 그때 일어나 제 생각을 조용히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곳에 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백설의 용감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아이디어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처럼 충성스럽고 용감한 진돗개들의 지혜 덕분에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현대의 지식과 옛 전통에 대한 존중을 결합하면 우리 집과 미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모임이 끝나자 많은 마을 사람들께서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시고 감사를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와 희망, 그리고 들개들에 대한 두려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는 들개들이 자연의 일부임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저희는 안전한 길을 더 많이 만들고 지역 감시팀을 조직하며 야생동물의 행동에 대해 더 배우기로 작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백설과 함께 마을을 한 바퀴 걸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학교 앞을 지나며 마을이 서서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의 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부드러운 눈처럼 어우러져 각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해가 화이트 리지 위로 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소박한 장식과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큰 가족의 일원처럼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많은 분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의 전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멀리 있는 제 고향에서의 제 여정을 나누었어요. 저는 제 모험의 모든 발걸음이 오늘의 평화로운 순간으로 이어졌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친절함,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화이트 리지에서는 자연, 현대 과학, 그리고 옛 전통의 교훈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새벽 희망과 존경, 그리고 화합으로 가득 찬 새벽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으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 새로운 시작에서는 모든 분들이 역할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온 아이디어든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함께라면 미래에 닥칠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